얘들아, 2차 함수랑 직선이 그려져 있고요. 저 2차 부등식을 이제 너네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가 문제인데, 자, 쌤이 얘를 f라고 부르고 얘를 g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fx, gx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요 부등식은 fx에서요, gx를 빼는 모양입니다. 라고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직선이 이참수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만나는 지점을 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라고 읽혀야 돼. 기하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만나는 점이잖아. 그리고 직선이 이차함수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x 값이 서로 똑같을 때 이 녀석보다 요 녀석이 더 위에 찍히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 그렇다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성금의 2차보다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저 파란 색깔 쪽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적어주면 돼. 그래서 x의 범위를 적어주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3보다 크다가 되는데 등호를 붙여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얘들아 무조건 이거는 막 수식 세우고 막 이러면 안 돼. 제일 안 좋은 풀이 이거를 그냥 막 만드는 거야. 이렇게 이차함수 세우고 막 직선 막 이거 지금 뭐 지나고로 세우고 하면 이거 큰일 나겠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래프 분석하면서 푸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또요. 긴가민가 했던 것도 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맞은 것 중에서도. 음. 이 녀석을 그래프로 그리는 법. 자, 절대값 안에 있는 저 이차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우리가 저 녀석은 요런 식으로 생겨 먹었을 거야. 여기 꼭지점에 y좌표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그래 내가 절편까지 찍어줄게요. 여기 뿔마 루트 2가 x절편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고 나서 여기에 절대값이 씌워졌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 x축 아래에 있는 쪽을요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접어 올리기만 하면 돼. 그럼 이제 여기가 없어지고 요렇게가 그려진 게 절대값 씌운 그래프야. 동의할 수 있겠어? 예솔아 이거 y축 대칭이랑 x축 대칭을 헷갈리면 안 되거든. 지금 이 녀석은 요 이차함수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야.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2가 됐겠죠? 마이너스 2가 접혀 올라온 거니까. 그리고 이제 얘들아 우변에 요 4를 여러분들이 y를 붙여서 y는 4라고 읽어야 돼. 응? 그 y는 4는 저 꼭지점보다 위에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자, y는 4보다 이차함수가 큰 지점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뻗어 올라갔을 거야, 이차함수는. 근데 여기 4랑 만나는 요 지점보다 커야 되니까 요 지점의 해를 적어주면 돼. 그래서 여기 x좌표들을 구해준 다음에 저 음수보단 작고 요 양수보단 크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게 혹시 느껴질까요? 이게 그래프로 읽는 방법이야 얘들아. 납득돼? 혹시 수식으로 푼 친구들도 이거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해보세요. 괜찮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날개 쪽이잖아 얘들아. 날개는 여전히 수식이 x제곱 마이너스 2였을 거야. 접혀 올라온 부분이 아니고 원래 있던 부분이라서. 이게 는 4니까 x제곱이 6이니까 x가 뿔마 루트 6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이 마이너스 루트 6이랑 그냥 루트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다 또는 x가 루트 6보다 크다가 되면 우리가 요 위에 있는 부분이 그려지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괜찮니? 수식으로 풀었죠? 요 그래프로 바라보는 거 좀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를 복습할 때 계속 봐야 돼. 음. 물론 얘들아 이거 수식으로 푸는 방법 괜찮죠?
x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을 때 각각 나눠가지고 부등식 정리하면 그냥 답 나와. 그렇게 구해도 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익숙해지면 그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당연히 설명을 위해서 그린 거잖아. 너네가 나중에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보여. 어.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선 열심히 그래프를 보려고 해야 돼. 근데 이제 우변이 y는 4라는 상수함수로 너네 머리에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저 좌변에 있는 절대값 함수가 이제 머릿속에 딱 박히게 되면 그 y는 4랑 저 절대값 함수가 딱 요 두 지점에서 만나는 게 내가 직접 그래프를 안 그려도 보이게 될 거야. 연습을 많이 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것만 세워가지고 답을 요렇게 바로 적는 거니까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막 절대값 접혀 올린 거 막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 뭐야 저 그래프 그리는 거보다 그냥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게 더 쉽네 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이 나중 고2, 고3 가면 더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해놓는다고 내가 진짜 매 수업마다 강조를 하고 있어. 왜 그러냐면요. 그 쌤이 이제 주말반 수업할 때도 이렇게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손으로 다 잘 풀어. 그러니까 부등식을 그냥 수식으로 푸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이제 뭐 어디선가 뭐 배우고 온 거지. 어. 그래서 막 이렇게 푸는데 그래프로는 잘 못 봐요. 근데 그게 왜 뭐 안 보이는 거냐면 그냥 그렇게 보려고 그 전에 시도를 많이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 그냥 수식으로 푸는 방법만 주구장창 배우면 그냥 그렇게 풀게 되는 거거든. 어.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야 돼. 근데 그걸 바꾸는 게 보통은 좀 걸려요. 시간이. 어. 그러니까 내신 기간 때 수학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어. 한 달이면 바뀌고도 남아요. 하려면 해. 못할 정도 아니잖아.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해가 안 돼요는 아니잖아. 그쵸?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넘어갈게. 또 946번. 오케이, 요 녀석 가봅시다. 얘들아, 요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5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p의 최대 최소의 차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어떻게 바라보기로 했냐면 얘를 함수 fx라는 2차 함수라고 두고 이 녀석은 y라고 두면 그냥 얘들아 x축이죠. 그치? y는 0은 x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x축 긋고 그 다음에 fx식을 잠깐 보면요. 2x로 내가 쓱 묶으면 x 더하기 2분의 p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x축이랑 0 또는 마이너스 2분의 p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 양수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어. 근데 마이너스 2분의 p 자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래프를 나눠서 그려줘야 돼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니? 첫 번째, p가 만약에 양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p는 음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p가 되고 여기가 0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녀석이 지금 x축의 아래 있거나 같은 부분을 만족하는 정수 x가 5개가 되고 싶대.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다 0은 정수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여기 거꾸로 가볼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 딱 포함해야 5개지. 그리고 마이너스 5를 안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적는 거야. 그래프에다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마이너스 2분의 p라는 녀석이요. 마이너스 4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일단 적어놔. 그 다음에 등호가 어디에 들어갈지를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이너스 4까지 들어가고 싶어. 근데 지금 여기 부등식에 등호가 붙은 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고 여기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어? 경계까지 포함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에 등호가 들어가면
정수 x가 6개가 돼서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안 들어감.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8 이상 10 미만 이렇게 나오네요. 동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리고 얘들아 확인 한번 해. P가 양수인데 이렇게 나왔어. 범위 만족하는군.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P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P 자체가 양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놔. 그 다음에 방금 했던 논리대로 0을 내가 포함하고 1, 2, 3, 4까지 들어가면 딱 5개니까 야무지겠죠? 그리고 5는 안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P보다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P가 4보다 크고 5보다 작아. 근데 등호가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4 쪽에 들어가야겠죠? 4까지 포함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요 녀석을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해서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리고 문제를 보니까 얘들아 정수 P야. 그러니까 여기서 정수 P의 최대는 9가 나오고 최소는 마이너스 9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저게 10이랑 마이너스 10 쪽에 등호 없어서 그래. 그래서 9 빼기 9는 18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차함수 그래프를 바탕으로 우리가 범위 나눠서 풀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이쪽에서 질문 954번이요? 50? 자, 얘들아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2차 부등식이라고 적혀있어요. 2차 부등식 이런 표현 잘 봐야 돼. 그냥 부등식인지 2차인지 잘 봐야 되고 저 녀석이 저 범위를 만족시키지 않는 x의 값이 k밖에 없대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x축 아래에 있도록 하고 싶은 건데 그거를 만족시키지 않는 x값이 k밖에 없대요. 그럼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면 좋을지를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얘는 얘들아 절대로 수식으로 풀 수가 없는 문제야. 힘들어. 뭐 절대는 아니겠지. 어떻게 하면 풀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는 그래프로 보고 싶어. 얘들아 봐봐. 이차 함수가 일단 내가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다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면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얘들아 봐봐. X축 아래에 있는 녀석이 K 외에 다 X축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 얘들아 봐봐. 저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지 않는 X값이 K밖에 없대. 그러면 X 이퀄 K를 빼고는요. 다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음수였었다는 거야. 맞지? 동의할 수 있겠어? 미안해. 맞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되면 무조건 양수인 부분이 요 날개 쪽에서 생기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여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기면 그냥 다 만족시키는데 만족시키지 않는 x값이 k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됐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요거 납득되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 값이 k야. 근데 우리 요 모양을 슬쩍 한번 봐봐 얘들아. 여기랑 여기가 모양이 지금 똑같죠? 그럼 a가 한 마이너스 4면 어때? 4x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4니까 완전 제곱식 나오죠? 그리고 여기 4로 묶으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1 정도였었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른 거야 얘들아. 근데 방금 뭐야 이거 쌤 찍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찍은 거예요. 16 플러스 마이너스 오 헷갈려. 맞죠? 이게 능령이니까 a 값이 뿔마 4가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a가 음수였으니까 a는 양수여야겠지. 그래서 a 값이
4가 나왔다. 뭐 큰일 날 뻔했네. 와, 씨. 잘 고려했죠? 얘들아, 쌤이 저거 최고치 한계수 음수라고 해놓고 지금 마이너스 4 냅다 찍었는데 틀릴 뻔했어. 그래서 여기가 4고요. 큰일 날 뻔했다. 여기가 잠깐만. 잠깐만. 근데 나 이거 되게 잠깐만. 미안. 마이너스 마이너스 적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K가 그냥 1이죠? 미안합니다. 정답 그냥 5네요. 오씨 큰일 날 뻔했다. 컴퓨터 잘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최고치 한계수 음수인 거 잘 잡고 갑시다. 넘어갈게요. 얘들아 옆쪽 여기는 좀 어때요? 요쪽을 풀 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냥 뭔가 공식처럼 뭔가 생각하고 풀었는지를 꼭 잘 점검을 하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952번 같은 거를 예시로 들면 여러분들이 저 2차 부등식이 해가 생겨야 돼 라는 걸 보고 저 2차 함수가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 라고 읽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X축 아래로 가려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면 아래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이 양수다를 이용해서 구할 때 그냥 저게 단순히 정리가 되어 있는 공식을 통해서 구한 건지 아니면 방금처럼 2차 함수랑 X축의 관계를 통해서 생각을 하는 건지를 꼭 잘 짚고 가셔야 돼.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요 기간 때 여기 파트가 많이 어려우면 5월달 내내 여기만 계속 주구장창 강의 보고 공부하고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조를 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로 진짜 무조건 보려고 해야 돼.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할 시간이 없어, 얘들아. 우리 7월 달부터 이제 공수 2 나갈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이거는 그냥 아예 기본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요. 왜냐면 얘들아 너네 예솔이는 공수 2 특강 원장쌤이랑 했지? 그럼 너 명제 배웠지? 명제 볼 때 다 2차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그거 풀 때 2차 함수로 생각 안 하면 또 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승주도 마찬가지야. 공수 2 우리 방학 때 하려면 여기를 무조건 극복을 해야 돼. 알겠지?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공수 2, 대수, 미적 분모원 다 잘하려면 그래프로 무조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좋아요. 얘들아, 요 녀석은요? 저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일단 구해보자. 저 뭐 값이 아닌 걸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음. 이 부등식이 해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얘들아, 문제를 딱 보자마자 뭔가를 하고 싶어져야 돼. 그게 뭘까요? 보자마자 제일 먼저 쓰고 싶은 게 있어. 쌤이 계속 강조합니다. 2차 부등식인지 그냥 부등식인지 계속 확인을 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부등식이기 때문에 2차 항의 개수가 0이 될 수 있어. 그래서 A에다가 2를 먼저 슥 넣어보는 게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절대 까먹지 말고 해. 그러면 2를 대입했을 때 2차랑 1차항의 개수가 다 빵이 되니까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와. 성립하니? 안 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성립하게 하는 x값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a는 2가 되면 안 돼요. 이걸 쓴 다음에 이제 저 녀석을 드디어 2차 부등식으로 바라보는 거지. 왜냐면 a가 2가 아니면 2차 부등식이 확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존재하도록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태니까 나눠서 풀어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는 그냥 이참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잖아. 그러니까 x축보다 무조건 위에 있는 구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얘가 다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2보다 큰 쪽은 다 되기 때문에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다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a-2가 음수일 때
그럼 얘들아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이면 이런 식으로 이차 함수가 생겼을 텐데 이 녀석이 x축 위에 존재하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얘가 무조건 이런 식으로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만 해.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을 써서 구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쓸 때 짝수 판별식으로 쓰세요. 빼기 플러스 5의 a-2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서도 굳이 전개하지 말고 a-2로 묶으면 여기 a-2 플러스 5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a가 2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a는 2보다 작아야 돼서 여기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된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녀석들도 다 되니까 여기 다 돼서 그냥 남는 녀석은 얘밖에 없겠죠? 얘가 안 되는 거야. 저기 a가 마이너스 3일 때는요. 판별식이 0이 됐을 거라서 x축이랑 접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최고차항 계수에 저렇게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때는 무조건 범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계속 이차 함수 생김새로 가는 거야. 넘어갑니다. 자, 다음 쪽에서 질문. 항상 성립할 조건. 여기서부터는 이제 풀어온 친구들이 질문하시면 돼요. 69번. 자, 얘들아 보자.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의 범위가 뭐 마이너스 3에서 5 사이래. 저런 범위를 가지려면 과연 이차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될까를 고민을 해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기면 좋을 것 같아?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이렇게 생기면 좋겠지. 그래야 이제 여기 마이너스 3, 5 땅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뭐 실수 mn?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를 기반으로 역으로 이차 함수를 세워보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은요. 최고차 함계수가 m이고 두 근이 마3이랑 5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를 갖겠다. 따라서 이 녀석 안에 거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 전개하면 mx제곱 마이너스 2mx 마이너스 15m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항등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왜냐면 이 녀석이 지금 nx랑 똑같아야 되고 요 뒤에 마이너스 15m이라는 녀석은 mn 더하기 17이랑 똑같은 거지? m 값이요. 찍으면 안 되나? m 값이 대충 마이너스 1이면 n은 2 이렇게 되면 어때? 최고차항계수 음수니까. 그냥 대입해서 풀어 얘들아. 그 n은 마이너스 2m이에요. 이거 대입해? 그러면 이제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나오지 않을까? 그치? 마이 더하기 17은 15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2였을 거야.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넘어갈게요. 64번. 자, 저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에 대해서 저 아래 2차 부등식이 성립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 우리 저 문제에서 주어진 2차 부등식의 해를 먼저 구해봅시다. 2x,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사이다 라고 2차 부등식의 해 빠르게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 2차 부등식이 저 범위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쌤이요 요 왼쪽에 있는 2차식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거를 요 범위에서 항상 만족시킨대. 그럼 얘들아, 요 녀석을 딱 봐. 얘를 이제 이차함수라고 바라보면요. 자, 얘들아 이거 대칭축 얼마야? 그렇죠.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그리고 대칭축이 2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은요. 다 요쪽 라인에 있겠죠? 요렇게 그려진 거야. 그치? 이 녀석이 근데 저 파란색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X축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F1 값이 0보다 항상 크면 되고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것까지 오케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들아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인 거야. 최소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뭐 범위를 찾아달라는 거야. K의 범위를. 요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차 함수 그래프를 꼭 봐야 된다에. 자, F1 구해볼게요. F1은 K 플러스 3 빼기 6이니까 K 빼기 3일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K는 3보다 크거나 같아. 따라서 최소값은 3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넘어갑시다. 85번. 오케이, 그 전에 질문 있는 사람은 이따가 또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양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래요. 자, 혹시 모르니까 이 양수 A 좀 잘 보이게 이렇게 쳐놓게. 양수야. 얘들아 근데 당연하겠죠? 왜? 왜 당연해? A가 양수인 게 왜 당연해요?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저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범위를 당연히 저렇게 구해야 돼. 왜 그럴까요? 없으면 답은 달라질 수 있겠다. 저게 꼭 들어가야만 하네요, 이 문제에선. 왜 그럴까요? 얘들아, 절대값 x-2의 2배 한 그래프는요, 절대값 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x축 위에 있거나 똑같잖아. 맞지? 왜? 절대값 V자니까. 우리 많이 하고 왔잖아, 얘들아. 그쵸? 여기 2에서 V자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거야. 기울기 2짜리니까. 맞지? 맞아요? 얘들아, 이거 이해돼? 이렇게 그려지는 거 납득되세요? 근데 봐봐. 항상 X축 위에 있잖아. 근데 A가 음수면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저 절대값 그래프가 음수보다 작은 쪽은 절대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아래 연립부등식이 뭐든지 간에 A가 음수면 해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양수 A라는 말이 없었잖아? 그러면 무조건 A가 0 이하도 해로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얘들아. 봐봐라. 지금 요 연립부등식에 해를 안 갖고 싶어. 근데 얘는 지금 얘들아 해를 그냥 구할 수 있지. 얘 이거 근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 사이가 요 2차 부등식의 해야. 맞지? 근데 그 녀석이랑 만약에 여기가 그냥 x의 범위가 없어. 그러면 연립하면 해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도 넣어줘야 돼. 내가 방금 얘기한 게 얘들아 고진이 같은 문제에 있을 거야. 어. 없으면 지금 배우면 돼. 그래서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꼭 넣어줘. 너네 이거 시험장에서 이거 고려 안 하면 틀려요. 어.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양수 a를 낸 거야. 이 양수 값에 의해서
요렇게 y는 a가 요 위쪽에 그어지기 때문에 요 아래쪽 v가 계속 범위가 생기는 상황인 거거든. 근데 해를 갖지 않고 싶다 그랬어. 그러면 지금 요 녀석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 사이잖아. 그럼 얘들아 여기부터 어렵다이. 한번 잘 들어봐. 내가 이거 비율 무시하고 그냥 대충 그릴게. 이런 식으로 범위가 있어. 그러면 봐봐. 이 녀석이랑 그 다음에 y는 a보다 작게 되는 범위는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까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2일 때는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정도 나오거든. 아 그냥 8이죠. 절대값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y값이 8인 지점이야. 네, 정확하게 마이너스 2,8이거든요. 저 점이. 그래서 이 y는 a가 저 지점에 도달하면 일단 안 좋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8보다 미안해 그냥 8이지 자꾸 마이너스를 붙이네. a가 8보다 작다를 일단 써. 그리고 등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들아 8보다 커버리면 이런 식으로 그어지면 저 주황색 영역 안에 여기가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해를 갖게 돼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해를 안 가지려면 저 주황색 범위에 있는 1차 함수가 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가 8보다 작다를 그래프로 해석하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오른쪽은 얘들아 무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식으로 풀면 안 좋은 거는 여기서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막 나눠봤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저 오른쪽은 지금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서 왜? 요 연립부등식의 2차 쪽에서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 사이가 근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기 x가 2보다 작을 때만 고려를 애당초에 하면 풀리는 문제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한 번에 못 가요. 그냥 당연히 절대값 나오면 절대값 부등식 풀듯이 그냥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마이너스 2분의 a x 빼기 2, 2분의 a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게 나쁜 풀이는 아니야. 이렇게 해도 풀 거면 다 풀어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 사이에 없어야 된다 라고 하면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마4, 마2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 녀석이 저 부분이랑 안 겹쳐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막 이렇게 막 나눠서 풀었겠죠.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풀려면 그러니까 2분의 a 더하기 2가 4보다 작고 그 다음에 뭐 같은 것까지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a 빼기 2가 0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두 개 풀면 사실 수직선으로 그냥 풀어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로 풀어도 당연히 구할 수 있고 쌤처럼 지금 그래프로 풀어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다 가져가야 돼. 근데 어려울 거예요. 처음 배울 때. 계속 복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양수 a 값의 범위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8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들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갔을 때 지금 여기가 어차피 다 빵꾸기 때문에 빵꾸끼리 겹쳐도 해가 겹치지 않는 거라서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0보다 크고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보냐 아니면 지금 그냥 이렇게 가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얘도 뭐 맞아? 쌤이 계산을 해주게 되면 저거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2 이하 그 다음에 여기는 넘어가면 잠깐만 잠깐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A지? 쌤이 잘못 적었네. 얘 플러스 2구나. 이렇게 적으면 이쪽에서 A 값이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네요. 그쵸? 근데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여기서도 정답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애당초에 음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 그래프랑 저 상황이랑 다 매칭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습을 열심히 하셔야 돼 얘들아. 어려워요. 일단 얘들아 복습할 때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첫 번째 여기 2의 x-2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연립부등식의 의미가 요 x의 범위가 요 절대값 1차 함수의 제한된 범위를 나타내는 걸로 해석할 수 있냐 없냐로 가야 돼. 근데 그걸 보통 많이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2차 함수 최대치수 문제 풀 때 맨날 x 범위 정해져 있을 때 막 푸는 거 어려워했잖아. 그거를 연립부등식에서 똑같이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범위에서 그려지는 게 내가 여기서 해가 안 생겨야 돼. 해가 안 생기려면 y는 a를 기준으로 저 v자가 아래쪽에 있을 때 이 v자가 저 주황색에 안 들어오면 된다라는 게 보였으면 좋겠다. 나 어렵다. 그러니까 쌤이 요 문제는 이렇게 수직선으로도 풀어줬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문제가 안 풀린 학생은 먼저 수직선으로 풀어보고 내가 이제 이 녀석 수직선으로 확실하게 풀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녀석이 그래프가 되면 어떡하지? 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근데 얘들아, 요 연립부등식 있잖아. 연립 2차 부등식이든 1차 부등식이든 요 연립된 걸 풀 때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 방금까지 아까 뭐 했어? 그냥 2차 함수랑 x축이 막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 혹은 뭐 안 만나고 막 떠 있으면 좋고 막 이런 것만 하다 왔잖아.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단순하게 2차 함수 개형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할만해. 그러니까 연습하면 충분히 할만해. 근데 요거는 좀 어려워요. 학생들이 어려워해. 왜냐면 솔직히 너네가 이걸 보고 그래프를 떠올리는 게 생각 쉬운 행동은 아니야. 그리고 요 상황, 그러니까 상황이 복잡해서 그래. 이 녀석이 해를 갖지 않는다를 요 좌표 평면에서 생각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해를 안 갖는다는 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요걸 만족하는 범위가 요 안에 안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요로 데리고 오게 되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까지 그려지는 요 녀석이 요 V자랑 섞이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연립이라는 거는 우리가 겹쳐지는 부분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저 A가 여기 중간까지 이렇게 침범을 했어.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방금 지금 저 주황색이랑 핑크 색깔 여기 겹쳤지? 이게 요 연립부등식의 해야. 라고 바라보는 게 어려워서 일단은 요 수직선 풀이를 그래도 추천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부등식에 나오는 모든 상황을 기하적으로 이해를 하면 너무 좋겠어.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수업을 할 거야. 근데 이거를 100%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잘 없어요. 내가 지금 고1반 3개 가르치고 있잖아. 잘 없어.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만큼 다 어려워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요 수직선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르고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걸 버리란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는 해. 그리고 얘가 이해될 때까지 하다 보면 다른 그래프 문제들이 다 뚫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요 문제도 봐봐. 지금 수직선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 요렇게 하는 거를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너네가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것도 귀찮아 이제. 귀찮아. 하려면 하지만 귀찮아. 왜냐면 다른 문제는 뭔가 그래프로 슥슥슥 풀리는데 내가 이런 거에서 이제 턱 막혀가지고 그래프로 못 풀고 이렇게 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씨 나 이것도 그래프로 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러면 그때 또 열심히 복습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잡아보려고 해라. 어려워요. 자 넘어갑시다. 쭉쭉. B 스텝 중에서 그냥 자유롭게 없으면 C로 넘어가도 됩니다. 1004번.
자, 2차 방정식 저 첫 번째 녀석의 두 근 중에서 한 근만이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고 싶대요? 라고 얘기가 나왔네. 그쵸? 얘들아, 저 위에 거는 내가 지금 A를 모르니까 방정식을 풀 수가 없지. 근데 아래 거는 어때요? 2 또는 3으로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바라봐야 돼. 쌤이 요 식을 fx라고 부르면 저 fx의 두 실근 중에서 한 근만이 2랑 3 사이에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를 기하적으로 해석할 때 이 대충 크게 그릴게.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저 함수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근을 모르기 때문에. 요 말이 이해가 되니? 응? 근데 얘들아, 요것도 좀 살짝의 좀 센스 같은 느낌인데 지금 내가 요 주황색 그래프도 당연히 그렸어. 왜냐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근데 봐봐. 아, 운 좋게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봐봐. 얘가 지금 2점 얼마지? 그 얘는 무조건 어때요? 3보다 크죠? 그 2점 얼마랑 3보다 큰 녀석을 곱하면 무조건 3보다 클 것 같지 않아?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곱이 지금 1분의 3이기 때문에 3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황색 그래프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분의 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요 말 뭔지 납득은 돼요? 아, 근데 얘들아 원래 나눠야 돼? 근데 그냥 그래서 내가 요 파란색만 하면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의 곱이 3이 나오려면 여기가 지금 2점 얼마잖아. 그럼 여기 적당히 좀 1점 얼마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수식을 세워보면 여기서 일단 마이너스 잠깐만 마이너스를 한다. 이쪽에 2를 대입했을 때 음수고 3을 대입했을 때 양수이다 라는 관계식을 세워보세요. 그러면 저 이차함수 날개 쪽이 샥 하고 지나가고 있는 거를 증명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F2가 음수, F3이 양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응? 근데 얘들아 요거를 생각을 안 해도 이게 어떤 느낌으로 풀 수 있냐면 저 주황색 쪽은 볼래? 얘들아 2 대입했을 때 양수고 3 대입하면 음수하면 주황색 거 생각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F2랑 F3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곱한 게 음수다 하면 아마 정답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무튼 한번 해볼게. F2를 구하게 되면 A 더하기 5가 나오지 않고 2A 더하기 7이죠. 2A 더하기 7이 음수. 그 다음에 3 대입하게 되면 3A 더하기 12가 양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녀석의 범위를 구하게 되면 여기서 그리고 얘들아 또 하나 더. 그 지금 내가 저렇게 음수 양수 했잖아. 그러면 내가 저렇게 했을 때 무조건 파란색처럼 그려지니? 아니면 뭔가 다르게 그려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고민해야 돼, 얘들아. 내가 저렇게 썼다고 그냥 냉큼 저거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조건을 쓰면 저렇게 그려져요라고 나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그냥 너무 당연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얘들아 봐봐. 함수값이 여긴 음수잖아. 그리고 여기는 함수값이 양수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 일단 내가 요 그린 상태에서는 이렇게 따지는 게 맞아. 근데 요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것만 있으면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르게 그려질 여지는 없니?
이렇게 내가 물어봤을 때 네, 없습니다. 저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내가 하나하나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얘들아, 우리가 그냥 그래프의 입장을 생각해 봐. 2에서 음수가 나오고 3을 대입했을 땐 양수가 나왔다는 거는 봐봐 얘들아, 갑자기 음수에 있다가 양수로 뻑 하고 순간이동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음수였다가 양수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2랑 3 사이에 0이 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한 군데, 적어도 한 군데. 그래서 얘가 봐봐,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뭐냐면 적어도 한 지점이 여기 0이 되는 지점을 지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다항함수에서는 이렇게 판단이 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한 근을 일단 가져. 그러면 다른 한 근은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다른 한 근은 얘가 왼쪽에 생길지 오른쪽에 생길지 모르는데 오른쪽에 생겼다면 2를 대입했을 때 양수고 3을 대입했을 때 음수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근이 왼쪽에 생겼구나 라는 게 확신이 들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얘들아, 만약에 지금 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상수항도 만약에 미지수야. 그러면 요 주황색 그래프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내가 아까 저 두 근의 합으로 걸은 거잖아. 아, 두 근의 곱으로 걸은 거잖아. 근데 여기도 내가 미지수로 모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F2가 양수고 F3이 음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조건으로 가야 돼. 요 말 이해돼요? 근데 지금 요 녀석은 내가 주황색 그래프를 걸러줬잖아. 너네 이렇게 계산 그냥 편하게 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뭐 판별식, 대칭축 이런 거 안 써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너네가 판별식을 왜 써요? 그러니까 이차 함수가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지 접하는지 안 만나는지 판단하려고 쓰는 거지. 근데 봐봐. 이미 이차 함수의 함수값이 음수인 거를 썼어. 그러면 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이차 함수가 이미 x축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식은 같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안 써야 돼. 요거 납득되니? 요거 납득돼요? 그 다음에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 얘들아. 여기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a잖아. 근데 요 마이너스 2분의 a가 대칭축인데 저 녀석이 그래 뭐보다 작다까지는 오케이인데 내가 지금 편의상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건데 대칭축이 2와 3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뭔가 여기 가까이서 막 요래에 올라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대칭축 조건을 쓰기가 애매합니다. 쓸 거면 러프하게 써야 돼. 그냥 뭐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쓰나 마나일 거야. 왜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a가 3보다 작다 하면 a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는데 다 여기 범위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쓰나 마나한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딴지를 걸어야 돼. 저것만 쓰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선생님? 이라고 했을 때 함수값이 음수인 조건이 있으니까 내가 판별식을 안 써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대칭축의 위치도 요 경계들보다 왼쪽에 있는지 사이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다 따져야 되는데 이것까지 다 걸르면서 풀었기 때문에 문제가 요거 두 개로만 심플하게 풀린 거야. 원래는 우리가 미지수가 포함된 요 이차함수랑 그 다음에 요 두근 사이에 뭐 있고 이런 거 할 때요. 그 따져야 될 것들이 있어. 그 대칭축 위치도 따져야 되고 그렇잖아. 근데 그거를 막아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문제는 중짜리지만 되게 잘 봐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답 구하게 되면 뭐 이렇게 나오게 됐겠죠. 요 정도 적고 넘어갑시다. 자, 또 질문. 1007번.
얘들아, 여기 4차 방정식 여기도 되게 잘 해놔야 돼요. 좀 어려울 거야. 음. 자,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싶대요. 근데 얘들아, 요 문제 딱 봐볼래? 4차긴 한데 보기차식이에요. 4제곱이랑 제곱이랑 상수항밖에 없다.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은 쌤이 x제곱은 t라고 치환하고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한번 바라봐 볼게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kt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은 0이 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x가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서 x가 뿔마 루트 t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때 t는 양수여야만 해요. 요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음수면 뿔마 모식이 i가 나와서 허근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서로 다른 두 허근은요. 그러면 여기 뭐 내가 편의상 t1, t2라고 둘게. 그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선 t2가 음수여야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x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려면 이제 t의 입장에서는 음수여줘야만 이제 x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이게 납득이 되니? 방정식의 입장에서 선생님 나 그럼 알겠어. 요 지금 t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근의 조건이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른 거네.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래. 그러니까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갖는 거죠. 이거 이해됐어?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2차 함수로 해석을 해보면 양수 하나 음수 하나 갖고 싶다고? 그러면 기준이 y축이 되겠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생기거나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대칭축의 위치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무조건 y 절편이 음수여야 되네요. 이렇게 써보니까 어때? 방금 내가 대칭축 조건 무시가 됐어. 왜냐면 왼쪽에 있던 오른쪽에 있던 어차피 다 양근 음근 하나씩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위해서는 요 함수값이 음수 f0이 자 내가 쌤을 여기서 요 함수를 ft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 값은 f0인데 이 녀석이 음수기만 하면 서로 다른 두 식은 갖는 거를 또 보장시켜 준 거야. 요게 납득이 되니? 그래서 이런 함수값이 음수다 조건 썼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2차 함수에서 양수인 2차 함수에서 우리가 판별식을 안 써도 됩니다. 이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F빵은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인데 이 녀석이 0보다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4 사이구나 라고 느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수 K의 개수는 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3개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t의 값이 하나는 음수 또 다른 하나는 양수 뭐 이런 식이었겠지. 뭐 이렇게 t1, t2를 이런 식으로 뒀을 때 그러니까 부호 다르구나. 그러니까 x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정정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된 거겠죠?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또요. B에서 더 없으면 C로 가셔도 됩니다. 1030번 전에 질문 있는 사람? (1028번) 가볼게요.
자, 한번 보자. 일단 최고차원 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가 있고요. 자, 대칭축을 바로 일단 구하고 갈게요. 이 대칭축 x 이퀄 얼마? k겠죠? 그리고 꼭지점의 y좌표가 얘들아 여기가 지금 k, 4예요. 미안 정정. k, 2k 제곱 플러스 4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점 A가 y절편이네. y절편은 지금 k제곱 더하기 4잖아. 그러니까 여기랑 만나는 지점은 하나가 0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2k였겠죠? 대칭축 0이랑 대칭해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파악해주고 그 다음에 OCBA의 둘레의 길이가 GK라고 했대요. 그럼 우리가 저 GK를 세워주면 되겠네. 그럼 GK는요. 잘 봐. 요 OC랑 CB 더하고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럼 한마디로 X좌표랑 Y좌표 더해서 2배 하라는 소리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2배의 2K 더하기 2K 제곱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GK 함수를 세워줄 수 있겠다. 동의하세요? 근데 이 녀석이 14에서 78 사이래. 그러면 천천히 얘가 또 그 2로 빼낼 수 있지? 그럼 여기 4 곱하기 K제곱 더하기 K 플러스 2 이런 식이네? 얘가 14에서 78 사이야? 이걸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의 합? 자, 4로 나눠볼게. 4로 나누면 얼마지? 2분의 39 정도 되나요? 그쵸? 네, 얘들아, 문제에서 뭐 구하래? 자연수 K 값의 합이니까 그냥 자연수 K 구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숫자가 그 대입할 만한 숫자 같아요. 왜냐면 얘가 지금 19.5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K가 얼마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쌤이 K에다가 슬쩍 1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럼 어때? 4가 나오지? 그러니까 되는 거네요. 2를 넣어봤어. 4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8이지. 아직 19.5 아래니까 돼. 3 넣었어. 9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14니까 또 괜찮아요. 4를 넣는 순간 22로 터져버리네. 그러니까 4부터는 안 되네. 아, 그래서 1, 2, 3만 다 더하면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귀찮게 얘들아 뭐 부등식으로 바꾸려고 하면 이게 좀 헤비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구조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30번 1030 와! 이거 숙제 아닌데 열심히 풀어왔나 보네요. 아, 풀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문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문제 구경해봐. 다른 친구들도 못 풀었을 테니까. 저도 처음 봐요. 두 분의 고배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네요. 오호.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차 함수가 모든 개수가 다 미지수야. 그쵸? 근데 우리가 가족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저 이차 함수의 대칭축이 x 이퀄 1이란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b 값은 마이너스 2a가 되어야만 해. 여기까지 접근 가능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쌤이 fx가 a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c까지 적어놨어.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둑은 알파, 베타에 대해서 마이너스 2랑 1 사이 그리고 4 사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 그러면 마이너스 2, 1, 4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을게. 응? 그러면 얘들아 봐봐. 얘가 이런 식으로 생기면 좋겠네요. 맞지?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만 하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fx라고 뒀으니까 f-2가 양수고요. f1이 음수고요. f4가 또다시 양수면 여기가 알파랑 여기가 베타로 확정적으로 같게 될 것 같아요.
왜 이 생각을 했는지 한번 들어봐. 얘들아, 쌤이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 그 함수값이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요 사이에,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양수지, 1 대입하면 음수지. 그러면 얘가 순간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는 지점이 적어도 한 군데 존재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능하겠어? 아, 물론 뭐 꿀렁꿀렁꿀렁 할 수도 있는데 얘들아, 2차 함수잖아. 그러니까 x축이랑 교점이 맥시멈 2개잖아.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봐봐. 1을 대입했을 때가 음수인데 4를 대입했을 때 양수니까 또 지나가는 지점이 한 군데 있었을 거야. 아, 그니까 여기 하나씩 있는 게 확정이 된 거예요. 내가 이 함수값의 부호 변화를 통해서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니? 납득되세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각각 다 해주시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2 대입한 게 양수, 1 대입한 게 음수, 4 대입한 게 양수 하면 뭐 범위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a분의 c 값의 범위를 쌤이 한번 찾아볼게. 잘 보세요. 자, 4 더하기 큰일 날 뻔. a 멋대로 떼면 안 돼, 얘들아. 4a 더하기 4a 더하기 c가 양수래요. 확인. 그 다음에 a 빼기 2a 플러스 c가 음수. 그 다음에 여기는 와우, 여기 똑같네. 8a 더하기 c가 양수네요. 그러면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건데 c는요. 자, 얘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8a보다 크고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a라서 이항시키면 a보다 작게 나와요. 그리고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지. a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 안 변하겠죠? 그러니까 a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8부터 1 사이다 라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계산 실수 안 하면 맞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 얘들아, 풀어온 친구 중에 그러면 이제 요 뒤쪽에 질문이 없네? 근데 얘들아, 그럼 내가 이제 너네한테 역으로 물어볼게요. 얘는 어떻게 풀어보려고 했어요? 그 풀어온 친구들이 쌤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연이 이거 어떻게 풀어봤어요? 이행식을 분리시켜서 응? 그래프 그려가지고 만드는 거 범위 찾고 판별식 써서 연립했어요. 그러니까 그 판별식을 통해서 연립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혹시 이 부등식을 이렇게 한 번 하고 이렇게 한 번 하고 했다라는 의미, 저렇게 한 번씩 하고 판별식 쓰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네. 오케이. 어떻게 풀었어요? 똑같이 풀었어? 얘들아, 그럼 그렇게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차 함수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꼴로 바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걸로 세팅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판별식이 다 음수고 음수인데 0까지 되고 해가지고 막 교집합해가지고 구했지.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했을 때 판별식이 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렇게 했을 때 또 판별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두 개를 연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푼 거잖아. 그치? 어. 아니, 잘했어요. 잘했어. 근데 그 잘 봐. 잘 풀어왔으니까 쌤이 다른 방법도 한번 알려줄 테니까 잘 이해를 해봅시다. 응. 내가 들어놓으면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너네 이제 곧 육모 보잖아. 육모. 어. 육모에 21번, 29번, 30번에 분명히 이 참수 문제가 적어도 하나는 나오거든요. 그럴 때 쌤이 풀듯이 한번 풀어봐. 어. 자, 나는 요 함수를 fx라고 부르고요. 요 함수를 gx라고 부르고 싶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fx는 항상 가운데 직선, 쌤이 요 직선을 lx라고 해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fx는요, 어떤 직선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저 gx는 항상 어떤 직선보다 위에 있거나 같다라는 의미인 거야. 여기까지 받아들일만 하니?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쌤이요, 뭘 할 거냐면 이 참수를 그렸어. 얘가 대칭축이 2분의 1이고 꼭지점의 좌표가, 쌤이 먼저 gx부터 그릴게. 잘 봐. gx를 얘들아 꼭지점의 좌표로 한번 구해볼래요? 그러면 x좌표가 2분의 1이잖아. 그럼 대입하게 되면 4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15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요 좌표는 2분의 1, 4분의 15야. 납득 가능하니? 그 다음에 저 fx는요, 꼭지점에 x좌표가 2분의 3이죠. 그리고 2분의 3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 2분의 9에다가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4분의 9로 바뀌고 더하게 되면 4분의 17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7이야. 아, 그러니까 여기가 살짝 저 녀석보다 2분의 1만큼 위에 있네. 그쵸?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것까지는 이해할 해? 납득되세요? 자, 그럼 얘들아, 내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저 두 이차함수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찍어봐. 저 gx를 요래조래 하면 fx가 될 수 있다? 점대칭. 맞아요. 점대칭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일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눈치로 가는 거야, 얘들아. 내가 구한 값이 뭐밖에 없어, 지금. 꼭지점밖에 없죠. 꼭지점의 평균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자, 이 얘기를 선생님이 왜 꺼냈냐면, 들어봐. 지금 저 gx랑 fx랑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똑같지. 근데 부호가 다르지. 그러면 점대칭 관계를 무조건 써먹을 수 있어요. 가 2차 함수 최고난도 킬러 문제 풀 때 알고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 두 녀석의 평균이 구하기가 쉽거든요. 1,4예요. 그래서 요 mx 더하기 n이 어떤 직선이냐면, 봐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있어도 돼요. 그래, 조건 다 만족해. 근데 이게 봐봐.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서 접할 수 있잖아. 접할 때요, 무조건 동시에 접해요. 이게 대칭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라 그래. 그러니까 봐봐. 내가 여기에서 내가 이거 그림을 좀 극단적으로 그렸으면 좀 더 편했을 텐데. 그래서 올리고 내려볼게. 그래. 자,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렸어.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접선을 내가 그었을 때요, 이게 동시에 접하는 거야. 여기랑 여기에 동시에 접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참수가 여기 쫙쫙 뻗어나고 여기 아래쪽도 쫙쫙 뻗어가잖아. 그래서 요렇게 접할 때도요, 동시에 접해요. 이거 그림 그리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이게 한쪽에만 접하는 게 아니야. 동시에 접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 mx 더하기 n에 대해서 이렇게 있게 되면 저거 조건을 다 만족하는 직선이 나와. 근데 얘들아, 잘 봐. 저 직선이 mx 더하기 n이 1,4를 지나잖아.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봐봐. m에 그냥 뭐 직방이 익숙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겠죠. 요 직선이요, 항상
저 이차함수 사이에 딱 끼겨 있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될 건지를 고민을 하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m제곱 더하기 n제곱의 값을 찾으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물론 얘들아 여기서 판별식 쓰면 정답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 그렇게 하셔도 돼. 근데 이게 얘들아 상황이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너네가 이거를 판별식 은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한 다음에 연립해서 풀었잖아 푼학생들은. 근데 그럴 때 값 어떤 거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수식으로 풀었을 때 그치? 그러니까 이게 3이랑 1이 나왔죠. 뭐가 3 나왔니? 그러니까 m이랑 n 값이 이게 서로 대칭되는 구조 아니야? 너네가 풀었을 때? 그렇게 안 나왔어? 계산 때렸을 때? 그, 그 제곱값으로 혹시 그냥 값이 나왔니? 그 판별식 쓸 때? 그러면 그게 그냥 아다리가 맞게 그렇게 세팅이 된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판별식 은영을 썼을 때 그 아마 요직선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이거 구할 때 m은 1이고 n은 3이고 요렇게 구해졌죠. 그치? 그냥 요직선을 구한 거야. 어.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그 여기 대칭점을 지나는 직선이 저기에 지금 접하고 있을 때가 요거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 따르게 있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얘가 만약에 뭐 이렇게 돼. 그때는 어때요? 이게 아마 범위상 여러분들이 구할 때 이게 그 완전 제곱식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뭐 0보다 작거나 같다 막 다 이런 식으로 나왔지. 수식에서 풀 때. 그래서 막 m 값은 1로 바로 적고 그 다음에 n 값 같은 경우에도 뭔가 사이에 딱 낑겨 있게 나와가지고 그냥 n이 3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야. 그쵸? 근데 그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지금 저 접선인 거예요. 연두 색깔 접선. 그럼 왜 다른 건 안 돼요? 아니, 봐봐.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 대칭점만 지나가도 그냥 저 직선보다 이렇게 되잖아. 등호를 만족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지금 기울기가 1이 아니면 등호가 없는 게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호가 있는 게 성립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할 때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1,4를 지나는 이제 접선을 생각했을 때 요 m 값이 1이고 3이고가 나오게 된 거야. 그럼 저 파란 색깔은요? 파란색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요. 외부 점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하거든요. 이게 지금 무조건 접선이 2개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왜 안 될까? 이런 거를.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그었는데 그러면 지금 연장했을 때 이렇게 만나고 그럼 저거 연장했을 때 똑같이 접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이런 건 왜 안 될까? 를 고민을 해보셔라. 그러니까 접선의 관계에서 파악을 해보셔라. 응.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그 모의고사 1등급으로 가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센 C 단계를 풀었을 때 지금 수식으로 이렇게 잘 풀었어. 이렇게 2개가 나왔을 거야.
그럼 선생님 쟤는 왜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지금 그래프가 만약에 따르게 생겼어. 마이너스 잠깐만 여기서 접하는 녀석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mx 마이너스 m 플러스 4를 넘겨가지고 또 판별식을 쓰겠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1의 x에 플러스 m은 0 이렇게 돼서 여기서 판별식을 썼을 때 m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m은 0이 나와서 그냥 m 값이 1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1,4를 딱 지날 때는요. 여기서 이 접선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 다른 점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얘는 지금 판별식의 아다리가 저게 지금 완전 제곱식이 나왔잖아.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두 점이 아니에요. 이차함수 외부에서 그었을 때. 이거 애들 되게 많이 틀려 얘들아. 이렇게 이차함수 있을 때 여기서 긋잖아.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고 가거든. 보통 그럼 두 개씩 있어. 왜냐면 판별식을 0 쓸 때 이게 지금처럼 요 m-1의 완전 제곱은 0이 안 나오고 뭐 m-1의 뭐 m 빼기 3은 0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왔다 쳐. 그럼 기울기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 저렇게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1,4가 특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외워놔도 좋아요. 이럴 때는요. 그 아다리가 맞으면 지금처럼 접하는 직선이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한 거예요. 보통은 다 두 개씩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기울기가 1짜리 그러니까 여기 n이 3 그래서 정답이 10으로 딱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청 기출문제라서 이 문제가 그 20번인가? 그쯤 나왔던 걸로 쌤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하적인 것까지 잘 챙겨갔으면 좋겠다. 네, 아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냥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듣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